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 소설, 토지, 책 맛보기 30번째입니다. 최하층민이 부른 불후의 명곡이 궁금하다 라는 제목으로 20대 서울기생 그녀 때문에 40대 사나이가 연정을 품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해봅니다. 고색 창연한 짝사랑을 평생토록 품고 살았던 풍류남자의 매력을 탐색해가는 여정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 탐색 과정에서 인간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위대해 보이지 않는 최하층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답다는 것이, 인간의 격조라는 것이 그다지 고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깨우침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배고프면 먹고, 더러워지면 씻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돈 버는 일을 하고, 담배와 술로 달콤하게 휴식을 취하고, 우습고 재미난 이야기로 농담을 하고, 예쁜 사람을 보면 연정을 품고, 제 욕심만 차리는 사람에게는 심술궂게 응징도 해보고, 받은 정이 있으면 주는 정으로 되갚기도 하면서 때로는 흥과 하늘 버무려 목청껏 노래 한 곡조를 불러젖히는 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품격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최참판댁 애기씨 서희의 시중을 들던 봉순이가 서울기생 기화가 되어 간도 여행을 갔다가 40대 노총각에게 예기치 못한 연정을 싹트게 합니다. 느닷없이 불쑥 연정이 찾아왔기 때문일까요? 사나이의 순결한 짝사랑은 급체 증세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렇지만 서울기생 그녀는 배가 아파 나뒹구는 사나이의 급체가 그녀 자신 때문에 생긴 연정 탓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간도 여행을 하던 그녀에게 배를 잡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유쾌함을 선사했던 바로 그 당사자의 연정인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간도 여행을 하면서 빈부격차의 극과 극을 체험했습니다. 용정의 최상류층 서희 집에서 호화로운 진수성찬을 맛보기도 하고 빈민 마을 퉁포슬에서 영팔과 판술래 부부가 자식들과 함께 지독한 가난을 살아내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이제 여행지에서 그녀를 짝사랑하는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사나이를 처음 맞닥뜨린 곳은 퉁포슬 빈민마을의 용인의 부엌입니다. 그 사나이는 부엌 바닥에 주질러 앉아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다가 선녀같이 예쁜 그녀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지둥 횡설수설하는 사나이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안간힘을 다해 위기를 모면하는 능청스러운 그 장면에 희한하게도 명랑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기화는 용이집 삽작을 들어서며 집안을 둘러본다. 부엌에 사람의 기척이 있다. 뚝배기를 손에 든 채 주갑이 벌떡 일어섰다. 난 이미 어맨 줄 알고서 조선서 온 손님이여라오. 태연스럽게 말했으나 주갑의 목덜미는 벌개진다. 하참 못 배운 도둑질을 헝깨로 동티가 날밖에 더 있겠으라오. 손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기왕지사 망신은 당여신께로 분통 터지는 이야기를 안 한다면은 참말로 병날 것이오. 비쩍 마른 사내가 주먹으로 제 가슴을 치며 말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 기화는 저도 모르게 실소한다. 손님 이 뚝배기에 무엇이 들었는 거 허니 쇠고기 볶은 거다 말씨. 야들야들한 살고기만 듬뿍듬뿍 넣어서 환장하게 맛나게끔 볶은 거다 그 말 아니오라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다냐? 바로 저거 나무단 속에서 나왔단 말씨. 이 고기는 어디서 온 고기냐? 용정에 있는 월선 아줌매가 갖고 온 고기라. 이미 내가 보글보글 끓여서 혼자 처먹다가 나무단 속에 숨겨놓고 시시로 들며 나며 혼자 처먹는 뒤 그 죄가 사해지고서라오? 하여 내 오늘은 요놈의 고기를 몽땅 먹어버릴 작정을 혔시야. 기화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그런 짓을 하는 이민의 성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갑은 여느 날과 달리 흥분했다. 기화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선녀같이 보이는 기화에게 들짐승 같은 꼴을 보인 것이 창피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황한 나머지 여자에게 여자 욕을 하는 못난 자신을 느낀 때문이다. 창피하고 못났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함정에 빠진 듯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것에 화가 났고 화를 내다 보니 또 당황한다. 갈팡질팡하는 그 와중에도 속으로 생각한다. 참 언제는 주갑이 잘났더란가. 언제나 요 모양 요 꼴인디 새삼스럽기. 각시 얼굴이 하강한 선녀 같다고 치기랄. 내 제집 될 것이요? 그리고는 벼랑간 주갑은 부엌 바닥에 퍼질러 앉더니 멍청이 서 있는 기화에겐 아랑곳 없이 손가락으로 남은 고기를 집어먹는다. 손님도 고기 한 점 잡수려. 씩 웃는다. 그 웃음에 따라 기화도 피시시 웃는다. 벼랑간 주갑이 얼굴이 환해진다. 부엌을 나온 주갑은 어이 배 터지겠네. 호랭이 잡아라 혀도 잡겠는디. 허허 하하. 한바탕 웃어젖히더니 주갑은 휑하니 나가버린다. 기화가 견디지 못하고 배를 잡으며 웃는다.
웃다가 차마 바로 보기 민망스런 이민의 꼴이 두려워 급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저만큼 개천가를 주갑이 건들건들 몸을 흔들며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홍이 말이 썩 노래를 잘한다던가? 강가에 가서 어디 병창이나 한번 해볼까? 호호. 계집아이처럼 낄낄 웃는다. 20대 서울기생 그녀를 환하게 웃도록 만들어준 이는 40대 노총각 주갑입니다. 주갑은 볼품없이 비쩍 말랐지만 노래를 할 적이면 소리꾼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이는 사나이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서울기생 그녀와 주갑의 운명적인 첫 마주침에는 명창끼리의 묘한 끌림과 흥취의 파동이 일었을 것도 같습니다. 이날 밤 주갑은 그녀에 대한 상사병을 앓다가 급체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주갑의 짝사랑은 그렇게 급체로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갑이 퉁포슬마을로 들어와 살게 된 사연은 길 위에서 용의를 만난 데서 비롯됩니다. 용의는 대화재가 휩쓸고 간 용정에 새 집을 짓는 일이 한창이자 그 시류를 타고 품삯을 벌어볼 요량으로 용정 가던 길에서 주갑을 만났습니다. 이틀이나 굶은 주갑이 의연하게 웃으면서 다가왔고 용의는 배고픈 그를 알아채고 주먹밥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굶주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몹시 허기진 자를 금방 알아보게 마련입니다. 먹을 것을 넌지시 나눠주는 용이 수줍게 받아서 맛있게 먹는 주갑의 모습을 보노라면 사람의 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행색을 본께로 나그는 뒤 어디까지 가시는 게라오? 용이는 마음속으로 놀란다. 전라도 사투리는 뜻밖이었다. 용이는 저도 모르게 반가운 표정이 되어서 야, 용정까지 가요. 어? 상대편도 놀란다. 아니, 경상도 아니란가? 그러소. 이거 반갑소. 하더니 사내는 머스마이처럼 코를 한번 들이마시고는 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선다. 사내는 용이와 엇비슷한 나이로 보인다. 형편없이 여의고 빈약한 체구다. 아까처럼 힐쭉 웃는다. 형씨, 거 담배 한 대 적선하소. 그러소. 허참, 밥을 굶으시면 굶었제. 담배 군고 못 살 거라였는디. 빈속이라 하늘이 비잉비잉 돈담께. 그러자나도 용이는 처음 사내를 보았을 때 허기진 얼굴이라 생각했었다. 망태 속에 손을 넣어 점심꾸러미를 꺼낸 용이는 먹던 기라 안 돼서만은 욕이라도 좀 하겄소. 아니 어째 이러신다요. 미안스러 우쩐디야. 사내는 몹시 수줍어한다. 목구멍 속으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난다. 뼈와 껍데기뿐인 마디 굵은 손이 주먹밥 하나를 짚는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는 소리가 굴떡굴떡 들려온다.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남은 주먹밥을 모조리 먹어치운다.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드는가 껄껄 웃는다. 웃는데 눈꼬리가 젖는다. 옛말에 눈물도 배가 불러야 난다 하더니 줄인 배를 채우고 보니 서름이 치미는가 보다. 하하, 나 이틀을 굶었단께로. 이리 만나는 것도 예사 인연 아니란께. 그런디 성씨는 어찌 되지라오? 이가요. 이씨라. 나는 주가요. 이름은 갑이고 그러니께 주갑인디. 고향을 떠나 이 대국에 왔는디 와본께로 이곳은 내 조상 주나라 임금 주천자의 땅이 아니고 오랑캐 땅이더라 그 말이오. 두 사내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린다. 웃는 주갑의 얼굴은 언제 슬퍼했나 언제 배고파했나 싶으리만큼 태평스럽다. 용이는 길을 떠나기 전에 담배 봉지를 뜯어서 주갑의 담배쌈지에 꾹꾹 눌러가며 옮겨 넣는다. 주갑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말라 비틀어지고 검버섯이 얼룩덜룩 핀 얼굴이 갑자기 팽팽해지며 윤이 흐르는 것만 같다.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주갑의 얼굴을 어이없이 바라보다가 용이는 어깨에 망태를 걸머진다. 주갑은 받는 자로서 주눅들거나 비굴하지 않은 환한 미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이는 주는 자로서 과시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는 은근한 겸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받는 주갑은 주는 용이를 흐뭇하게 합니다. 주는 용이는 받는 주갑을 행복하게 합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 상대를 기쁘게 합니다. 제대로 줄 줄 알고 제대로 받을 줄 아는 두 사람은 서로 통했나 봅니다. 서로에게 사람의 정을 느끼는 우연한 인연은 우정을 싹 틔웁니다. 용이와 영팔의 우정에 주갑이도 덩달아 보태지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길편으로 올라선 주갑이는 아이처럼 몸을 삥 돌리며 건너오는 용이를 쳐다보며 또 빙글빙글 웃는다. 담배 한 쌈지 얻은 게 그에게는 그렇게 행복했던 모양이다. 둘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주갑이도 키는 작은 편이 아니었지만 워낙 여위여서 가랑잎처럼 몸이 흔들거린다. 실은 좀 만날 사람이 있어서 용정으로 가는 길인디. 그 사람이 지금도 거기 살고 있을란가 모르겠소. 그 사람도 경상도인디. 함께 광산 일자리를 찾아 천보산에 갔다가 허탕만 치고 헤어졌는디. 참말로 좋은 사람이요. 참말로. 그 사람 김영팔이라 안 합디까. 아니 어찌 형씨가 그걸 안단가.
주가비는 펄쩍 뛴다. 영팔이한테 들었어. 야, 그게 정말인게라오. 나 지금 영팔이 집에서 오는 길이요. 영팔이 그 사람 병 안 나고 잘 있을게요. 등포슬에서 입에 풀칠이야 하고 있어. 용인은 주갑이 마음에 들었다. 사귄 지 오랜 사람 같았고 함께 걷고 있노라니 여러 해 동안 풀어보지 못한 어둠과 긴장이 풀어진다. 용인은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풀고 주갑은 그 베품을 해맑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주갑의 꾸밈 없음과 얽매이지 않음을 용인은 무척 부러워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엄중히 여기는 용인은 가장으로서 이런저런 책임감에 고단할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용이와 달리 주갑은 가족의 굴레도 없고 체면치레로 척할 줄도 모르니 흥취도 고난도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내면 그만입니다. 훗날 용인은 고단했던 생을 마감하고 죽을 무렵이 되었을 때 심과 흥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살았던 주갑의 삶을 선망했었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주갑은 집 짓는 품삯 노동을 하느라 용정에 머무는 동안에 용이 아들 홍이랑 친해지게 됩니다. 품삯을 받게 되자 주갑은 자연스럽게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돌아섭니다. 용이에게 밥도 담배도 얻은 적이 있었던 주갑은 어느새 용이의 아들 홍이에게 베푸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를 늘 바라는 사람이 허다하지만 주갑은 얻는 자, 받는 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베푸는 자, 주는 자의 역량을 지녔습니다. 받는 자였다가도 언제든 주는 자의 위상으로 회복되기도 하는 주갑의 인간격조는 일품입니다. 먼 훗날 홍이는 인간의 품격을 지녔던 주갑을 마음의 고향 같은 존재로 추억합니다. 고향 없이 평생 떠돌며 살았던 주갑이가 다른 누군가에게 고향 같은 포근한 존재로 기억되다니 주갑의 매력은 끝닿을 대를 알 수 없습니다. 소년 홍이에게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엄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생모 이민혜와 아버지의 첫사랑 월선이 이 두 엄마와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일은 10대 소년에게 꽤 버거웠을 법합니다. 복잡 미묘한 가정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홍이의 마음을 태연스럽게 쓸어주고 보듬어 주었을 주갑입니다. 홍이는 강가에 목욕을 하러 가는 주갑을 따라 나섭니다. 홍이는 주가비가 좋다. 아버지처럼 무섭지 않아서 좋았고 엄마들처럼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았다. 그가 하는 말이면 어쩐지 우습고 재미가 난다. 주갑은 그새 며칠 동안 집 짓는 곳을 찾아다니며 날품을 팔더니 돈푼 생겼다고 걸핏하면 홍이에게 군것질거리를 사주곤 했다. 그러면 홍이는 의뢰 그러려니 사양없이 받아먹는 것이다. 학교를 못 가게 될까봐 염려하는 홍이에게 그놈의 공부한다고 벼슬할 거란가. 성명 3자만 쓰면 된다 말씨. 제일 친한 친구를 못 보게 되면 어쩌지 하는 홍이에게 처처에 사람은 살고 있신 게로 만들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로. 남자가 돼갖고 어찌 빨래를 할 수가 있냐고 이상해하는 홍이에게 그따위 소린 야근 버러지가 하는 말인디. 공자와라는 선비들 양기가 모자라서 엄살던 거란 말씨. 배고파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홍이에게 하모 배만이 고파봤지. 무엇이 뭐니 해도 배고픈 정하는 그게 사람으로서는 제일로 가는 정인디. 혀서 나도 네 아버지를 믿고 정이 들어서 퉁포술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 퉁포슬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촌놈 될까봐 걱정하는 홍이에게 자고로 식자 우환이란 말이 있들 않더라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절기를 알면 세상 이치는 거기 다 있다 그 말인디. 홍이의 물음에 주갑의 대답은 시원시원합니다. 천방지축인 듯한 주갑의 대답 속에 참된 이치가 번뜩거려 여러 번 곱씹어보게 됩니다. 강에서 목욕을 다하고 나니 주갑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궁상스럽고 꾀죄죄하던 모습이 말끔하게 씻겨나간 주갑의 매무새를 홍이가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40대 주갑의 깨끗해진 모습은 10대 소년 홍이 마음에 경이로운 파장을 일으킵니다. 주갑이 하얀 학처럼 눈부셨던 것입니다. 깨끗한 학처럼 빛나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고귀하게 느껴졌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초라한 외모에 가려져 있던 주갑의 아름다운 면모가 드러났을 때 홍이는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주갑이 싱글벙글 웃는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상투하며 떼국이 빠져버린 얼굴 그리고 흰 베옷은 학이 한 마리 거기 서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지금 학같이 슬기롭게 보이는 주갑이 아재 왠지 가슴이 찐해진다. 주갑은 몸을 씻은 김에 마음도 덩달아 씻어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홍이의 복잡한 심경을 씻어내어 주듯 위로하고 싶었을까요? 주갑은 목청을 가다듬어 새타령을 불러가며 출렁출렁 영혼까지 행궈냅니다. 마치 주갑도 홍이도 새처럼 날아오르자는 듯이 말입니다. 에에라 모르겠다 하더니 주갑은 새가 날아든다 하고 벼랑간 목을 뽑는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든지 홍이는 깜짝 놀란다.
기막힌 목청이다. 쩌렁쩌렁 산천을 올리는가 하면 애연하게 올라가고 침통하게 내려오는 자유자재로 굴리는 가락가락 신이 나서 앉은 채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목이 복숭아뼈가 전율하기도 하고 일손을 멈추며 얼굴을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본다. 스르르 눈을 감고 눈꼬리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듯 이따금 지나가는 뗏목배, 나룻배 사공과 성객들 중에 좋다, 자활한다 소리가 들려온다.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로 새타령은 시작합니다. 귀한 봉황새도 흔한 꾀꼬리도 모두 온갖 잡새에 포함됩니다. 온갖 새가 날아드는 새타령은 우주적 통찰을 고양시키는 노래일 것도 같습니다. 희귀한 새와 평범한 새, 산새와 무새, 그 모든 새들이 한꺼번에 창공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장엄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구중궁궐이든 깊은 산골이든 목숨이 길든 짧든 신분이 높든 낮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모든 처한 상황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무색해집니다. 격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되고 슬퍼지만 어쩌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 격차로 인해 다채로워서 아름다울 것도 같습니다. 새타령이 우주적인 시야를 열어주는 노래로 와닿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입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은 너도 나도 새가 되어 날아올라 우주적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새타령은 노래로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모든 시름을 떨치고 메인대 없이 허얼 날아올라 보자고 부추기는 듯합니다. 새타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후연지기를 펼쳐보라고 호소하듯 북돋워주는 노래같이 여겨집니다. 뮤지컬 배우 임태경이 TV방송 부르의 명곡에서 부른 새타령 가사를 옮겨봅니다. 여러 새타령 버전 중에서 10대 소년 홍이에게 어울릴 법한 가사여서 말입니다. 가사 풀이는 전적으로 저희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둡니다. 임태경의 새타령 가사를 감상해 보기로 합니다.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새 중에는 봉황새, 만수문전의 풍년새, 상고, 곡심, 무인처, 수립비조, 무새들이 농촌 화답에 짝을 지어 생긋생긋이 날아든다. 저 숫국새가 울어문다. 울어.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명랑한 새 울어문다. 저 꾀꼬리도 울어문다. 운다. 좌우로 가며 운다. 좌우로 가며 운다. 예쁜 새, 귀여운 새, 예쁜 새 날아든다. 어이야 디야, 이 세상 간다.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이 산으로 가면 쑥국. 저 산으로 가면 쑥국. 내가 꿈을 꾼다. 이상과 현실의 경계 속에 너에게로 날아든다. 거짓말 같은 현실 속에 내가 꿈꾼다. 날아든다. 하늘로 꿈을 꾼다. 대자연과 소년 홍이를 마주하고서 흠과 한을 조화시켜 신명 바쳐 새타령을 불러젖히는 주갑을 상상해 봅니다. 간도 땅 강가 야외 공연 현장에 가 있는 저의 모습도 더불어 상상하면서 주갑의 매력 탐구에 대한 전반부 책맛보기를 마무리합니다. 최하층민 주갑의 보석 같은 짝사랑과 고귀한 인간적 면모에 대한 탐색은 다음 책맛보기에서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맛보기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